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 초대석으로 어제 이어 강동순 전 KBS 감사 및 방송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방송이 좀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심지어 뭐 KBS나 MBC에 보면 예능인지 이게 정치 선동인지 모르는, 그리고 또 KBS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 프라임 타임 때 김용옥입니까? 그 돌. 네. 예, 그 사람 나와가지고 정치꾼이죠. 정치학자. 예. 폴리페서.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뉴스에서의 시간 배당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TV 토론이나 이런 하는 모습을 봐도 이 공중방송이 저래도 되느냐. 특히 제일 가관인 거는 뭐 미디어 그 무슨 일요일 날 저녁입니까? 뭐 제인가 해가지고 라디오도 그렇고. 그런 뭐 미디어 비평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이렇게 비아냥 그리듯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예 비판하는 전담 프로를 유지하고 있고, 김재동이가 아직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라디오에 보니까 김용민이고 전부 한 자리씩 다 꿰찼고, 네. 심지어 김규린가 하는 그 배우, 저 광우병, 그건 TBS에 아침에 퐁당퐁당이라고 또 방송 진행까지 하나 또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왔던 패널 중에 정권 편 좀 들은 사람 중에 이 사회 하나, 진행 하나를 못 맡으면 그건 바보다. 네, 바보죠. 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많이. 예.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오바를 한 게, 지난번에 그 HTTPS라고 야동 차단한다고 하면서 그걸 차단을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저항에 시달렸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소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네. 야후가 예. 못 들어가 있죠. 구글. 구글이 예. 구글이 중국에는 안 들어갔어요. 예. 그 하도 제한을 많이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은 검열을 노골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구글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방송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그거를 여론 조작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뭐 지지도를 올리고 말이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다들 논아먹기식으로 사례도 출연금도 많이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빨개 보고 덤비는 겁니다. 뭐 욕을 할 때만 해라. 뭐.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신문이라는 거는 오피니언 리더, 일부의 오피니언 리더라 보지 방송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좋건 싫건 켜놓다 보면 다 나오니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유튜브가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 방송에서 쫓겨난 저 소장님 같은 분들도 유튜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놈들한테 이게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구글에서 이제 HTTPS를 갖다 차단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음란물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정부의 비판적인 거를 하는 차단하겠다. 부분들을 다 그냥 사전에 잘라서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 황장수 유튜버가 이제 정권이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가 구실이라도 하나 잡히면 그걸로 방송을 지금 완전히 못 나가도록 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보인 거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내년에 실패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일부 놈들이 뭐라 그러는 우리가 끝까지 이걸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찾자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같이 이제 검열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은 뭐 아예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걸 주장을 보니까, 그거는 시끄러우니까는, 이제 청와대 청원도 들어오니까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격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문제가 있는 거는 합리적으로 걸러든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데 이게 공론화위원회도 저희들이 만드는 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또 방통심의위원회라는 게 6대 3으로 돼 있습니까? 여당이 3이고 야당이 3이에요. 여당이 6이고 야당이 3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과거 보수 정권 때도 그렇고 그거는 정부 여당 입맛대로 다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통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공산화가 연방제 개헌이 실패한다면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막고 한다면, 방송은 여당 것도 야당 것도 아니고 순수한 독립적인 민간 기구라서 규제와 심의를 하는, 합리적으로 하는 기구로 바꾸지 않으면은 방송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따오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영방송을 보수가 만약에 혹 재수가 좋아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는 국영공영방송제를 다 없애버리고. 그거 다 없애요. 예. 그리고 KBS 뭐 지금 뭐 저 자체에서 지금 정권의 앞잡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보수가 집권해서 공영방송을 또 보수의 앞잡이로 써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송은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법적으로 하고, 했을 때는 아예 그냥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거기 방송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방송 차원에서 조합을 두는 건 놓지만 상급단체에 가입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의 권익만 유지하게 하고. 정치 활동을 금하게 해야 돼. 방송도. 지금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조합원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언론. 그런데 이제 상급단체 민노총, 한노총은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못하게 하고, 방송은 아주 그 불편부당한 중립적 객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활동을 못하는 거로 법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판 언론을 이제 여론 형성하는 게 유튜브가 된 게 유튜브도 잡겠다. 그러고 머리를 쓴 게 이제 무슨 뭐 음란물 차단하겠다. 아니, 그리고 음란물 얘기하면 음란물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저도 그렇게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단지 우리 사회는 그냥 상수도 하수도 없이 마구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에 문제지. 그것도 사회에 또 순기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이 이제는 문 정권에서 보니까 너무나 정치화가 되어서 방송 노조가 대대적으로 이 사장을 배출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정권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기면 사장과 방송국의 임원 자리, 또 그걸 거치면 정치권에 가는 자리를 이렇게 상층부에서는 그걸 하고, 또 자기들 밑에 노조원들한테는 사실상으로 비효율적인, 굉장히 낭비적인, 즉 자본주의적 구조로 보면 문을 닫아야 될 저런 방송국의 고임금을 보장케 하고, 또 그러면서 저 대신 정치 색깔은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담복해 하는 이런 일종의 이 카르텔이 된 것 같아요. 마피아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역사의 증인이랄까, 뭐냐면 이게 돌이켜보면 2000년에 DJ 정부 때 6.15 선언을 하잖아요. 평양 가서 DJ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런데 그 6.15 선언 직후에 박지원이가 그때 뭐 문화체육 관광 뭐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부. 그래서 남북이 장관이 말이에요. 여기 남쪽에 있는 방송협회장 박건상, 방송협회장, 그리고 신문협회장, 그 당시에 이제 최아무개인데 그 한겨레 신문사장, 그 두 사람을 전부 다른 언론사 사장들하고 다 끌고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아니 언론이 어떻게 비방하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북에 언론이 있습니까? 없죠. 앞잡이만 있죠. 그리고 언론이라 기관지만 하면 있죠. 예. 국가 권력을 비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언론은 비판이 생명이죠. 예. 근데 북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손전도구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정일이 그 당시에 김정일이고 지금 김정은이고 비판할 수 없죠. 그런 남북의 언론이라는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고 언론이라는 게 비판을 자기 본업으로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박지원이가.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정신을 누가 계승했느냐. 민주노총 애들이 계속 계승해 오다가. 언노련하고. 언노련이 이제 민주노총 산하죠. 그다음 민원은 민원련도 그게 민주노총. 다 관계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권이 좌파 정권 바뀌면서 예. 이 방송에 공영방송 게 국민이 주인이다는 게 그 주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거를 잠식해 간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라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온 게 아니라 우파 정권이라도 자기네들 입맛에 막는 지난번에 이정현이가 KBS 도덕장 전화해가지고 걸렸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처벌받아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만 보수 언론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보수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이놈들은 10배, 100배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까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놈들은 억대 연봉 받는 민노총 애들의 놀이터로 만드느니 이 국민들이 이게 아니 광고고 수신료고 다 혈세입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예. 차라리 시장 원리로 예. 엉터리 주인이라도 지가 돈을 투자한 놈이 있으면은 좀 눈을 부릅뜨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 원리로 해서 주인을 맞아주고 KBS 1위고 2위고 다 공영방송 MBC고 다 공영방송 폐지를 하고 이거를 국민한테 시장 원리로 말이야 민영방송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퇴직 KBS 방송인들이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요약하면은 하여간 이 방송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니들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수신료 폐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예. 그런 성명을 냈었습니다. 선배들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출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파야 솔직히 말하면 의리도 없고 또 서로 간에 신념도 없고 그렇죠. 줄 서고 아부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지요. 우파는. 그런데 좌파들은 몸을 던져서 한번 뭘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게 몇 배로 돌아와요. 지금 최성호입니까? MBC 사장 말입니다. 최성호는 광우병 때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만두고 나갔지만은 좌파들 그 옆에서 옛날에 MBC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또 뉴스타판이 뭔가 이렇게 했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완전히 또 자기들 집권을 하니까 이제 한 7, 8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완전히 MBC 사장이 됐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거 안 했으면 어떻게 사장이 됐겠습니까? KBS에 사장하는 친구도 그래요. KBS 사장도 그것도 사장감 별로 돼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노조 활동하다가 보통 이 사람들이 4-5 단계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올라가면 절대로 못 갈 사람이죠. 배팅을 정치적 배팅을 한 결과 올라가고 또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국회의원 또 이렇게 가고 강원지사 저 친구도 최문순이도 노조위원장 MBC 노조위원장 할 때 부장 대우에서 사장으로 올라갔거든요. 와. 그럼 지금 이런 애들 다 그래요. 양승동이나 저 최승호 이런 친구. 그러니까 5단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장 간 김명수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건방진 놈들 다 목을 쳐라 이거지. 그리고 인민위원회 같이 무슨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방송사 내부에 과거 정권의 지들 입맛에 안 맞는 이런 적폐들
청산한다는 걸로 이게 초법적으로 이따오지턱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돈 벌기에도 예. 배팅이 어차피 정권이야 뭐 한두 번 하면 또 바뀌니까 극히 나쁠 것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방송국에 몇천 명이 근무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KBS나 MBC의 방송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다수는 다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냐. 이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항도 이렇게 약화돼 가는가. 그래서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종사할 때도 예. 어떤 바깥에 학교에 있는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제가, 뭐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방송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단순한 월급장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국회의원보다도 군인 60만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 그냥 단순한 월급쟁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예. 그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세요. 방송 하나 잘못 나가고 잘 나가고가 국민들이 아예 그냥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끄럽게도 뭐 저도 그렇게 뭐 떳떳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MBC나 KBS 친구들이 별의별 추모를 다 겪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나쁜 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가 기다렸다가 잘 되면 과실만 따가 먹으려고 그러고 예. 자기가 앞장서서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요번에 뭐 KBS 뭐 퇴직자 방송인들이 모임이 있을 때 날 보러 그 성명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 쓰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 전에 그 시일야 방송되고 양반이 있잖아요. 나 또 황현의 뭐 매천야라고도 있고 그런데 장지현이 시일야 방송. 장지현 시일야 방송대학도 이 사람은 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걸 남기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지 나라가 망한 다음에 후회하면 뭐냐. 우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안정근 윤봉길보다도 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무너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문 정권의 지금 방송 장악이 뭐 누가 봐도 텔레비 틀어보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라디오도 그래요. 예, 라디오도 그렇고 뭐 라디오 심지어 그 신문도 서울대학교 그렇고요. 뭐 그 종편도 그렇고 연구소에서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이제 이걸 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제 분야 불러 출연자부터 방송 내용까지도 그걸 방송 관련 기구에 맡겨봤자 기구를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방송 관련 학자도 지금 대다수가 정권에 붙어먹고 안 그런 사람은 입을 좀 다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질러야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를 수 있을 건데 현재 풍토라 그러면 그 보도 형태들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불리함을 겪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1년 반 전인가 소장님하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그 KBS MBC 이사회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막 짓밟고 들어왔다고. 예, 그렇게 했죠. 감사원에 뭐 감사를 해가지고 이사들이 김밥 뭐 몇만 원어치 뭔가 가지고 심지어 뭐 애견 카페 간 것까지 막 까발리고 했죠. 노조애들 동원해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짓밟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7대 4로 돼 있는 여야 돼 있는 거를 4대 7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장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때 그 원내대표 누굽니까? 충청도 사람. 정우택입니까? 정우택이가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고 장외투쟁을 거치 나갔다가, 그랬죠. 며칠 만에 흐지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놓치는 경우에 네. 우리가 어떤 파급 영향을 받는가를 예측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게 결국 이게 국민들은 정치나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고 언론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그럼요. 가공된 거를 보는데 그 오늘 방송이 그때 망가져가지고 야당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네. 수단이 됐단 말이죠. 네. 어? 자, 그런데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이후에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비서관이 관련됐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전 정권은 화이트리스트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블랙 또는 화이트리스트가 언론계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행해지는 데가 없어요. 그럼요. 전방위로 그럼요. 심지어 출연자 한 명에까지도 제가 여기서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나마 눈꽃만큼 나가던 방송도 다음날 딱 안 불러요. 뭘 폭로하거나 터뜨리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민감하게 누군가는 다 스크린을 하면서 일일이 체크 감시하면서 출연자들까지 다 통제하고 방송의 워딩까지도 다 통제하고 있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박정희 정권이 한참이던 70년대 초반의 긴급조치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한 것 같은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그래도 동아일보에 보면 백지 광고도 놀고 회직자들이 투쟁도 하고 언론인이 장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권이 언론 탄압을 한다는 말이 다 의용이 돼버려서 그런가. 언론계에서 그 말 자체가 공공연하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시잖아요. 원래가 이 정권 출범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임기 전에 이게 정권이 뭐 촛불 혁명인지 뭐니 이래서 갑자기 바뀌니까는 이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래 야당 시절에 여당과 합의했던 거를 다시 뒤집고 그거 말고 새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야당 때 자기들이 여당과 새누리당인지 뭐 그때 하고 합의한 거는 뭐 야당이 유리하게 이사회가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사람 불러서 야당이 이 이사회 구성은 소수지만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장이 취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당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도 이제 문의 말이죠. 방통위원회 그 뭐 보고 받을 때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못하는 사람만 오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 소신이 있는 사람이 못 온다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합의한 걸 뭐 한 달 전에 합의한 걸 다 까먹고 원래대로 이사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쳐들어와서 밟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택이나 뭐 야당에서 뭐 흥분해가지고 뭐 이거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는데 가만 안 있겠다고 뭐 한 게 뭐 있어. 그때도 예산을 다 통과시켜줬어. 하루아침 새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작년도 이제. 내가 이런 개새끼들이 있느냐 말이야. 뭘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지. 예산 다 통과시켜주고 말이야. 그리고 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집어넣는 야당 지분의 이사들은 추천하지 말아야죠. 너희들 맘대로 너희들 다 갖고 가라. 그러고 우리는 참가 안 하겠다고 해버려야지.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약속도 파기하고 그러면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우리 사람은 추천 안 하겠다. 우린 인정할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 보이콧 해버려야 되죠. 근데 뭐 이런저런 부탁을 받으니 또 그 들러리들을 몇 명 집어넣고. 간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그놈들이 눈치 보고 핑계는 뭐 우리가 소수라서 뭐 이 야당이 이런 근성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때도 뭐 이거는 뭐 할 얘기가 아니지만 그때 뭐 지금 야당 쪽에서 날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그 내가 좀 해줄 얘기가 있으니 그때 뭐 홍준표 체제인가 그래요. 근데 홍 대표 내 개인적으로도 좀 몇 번 안면은 있고 아는 사람인데
내가 홍 대표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대처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랬더니 쥐들끼리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 요즘에 하는 걸 보면은 요즘에도 이효성이라는 방통위 위원장 이게 이게 방송 제도를 뭐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또 논의를 방송을 제도를 바꾸자고 뭘 응해주고 있어요. 니들끼리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지. 근데 난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방송 제도는 정치인들이 손 떼고 DJ 정부 때는 강원영 목사한테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몇 달 동안 논의하도록 해서 현업자들, 학자들, 시민단체들 다 해가지고 몇 달을 논의한 끝에 뭐 백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 방송이 엉망진창 개판이 된 걸 보면은 정치권이 저희들이 얘기해봐야 저희들 먹을 거 지분만 챙기지. 저희들이 사실은 방송에서는 자기들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 기구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게 됩니까? 이 새끼들 발상부터 잘못된 거고 야당도 이런데 응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어른스럽게 하려면 야당이 된 사람들 이거는 국민의 방송이니까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도 뭐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동망이고 학식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양반한테 맡겨서 그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공론화를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3으로 여야 구도가 있는 방통심의위원회가 무슨 민간인 성격에 뭐가 민간인 저희들이 다 추천하면 그놈들이 다 들어가서 똘마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예를 보면 그걸 방송위원회로 하든 방통위원회로 하든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만큼 통제도 안 되고 어차피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세월호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통제가 안 되면서 좌파들이 잡으면 그걸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한마디로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게끔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방송 자체에서 굴러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권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인허가라든가 이런 방송 정책에 관한 거는 뭐 국가가 어떤 특정 정권의 개념이 아니고 국가가 방송 정책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또 전파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 거나 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진흥 이런 거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건 해야겠죠. 방송을 뭐 이게 통제, 규제, 심의 심의하는 거는 징계 뭐 이런 거는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해야 돼요. 민간기구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하면 시민운동 하는 놈들도 근처에 어신거리는 놈들 안 되고 정치 냄새 나는 사람 다 빼고. 정치에 어떤 행태든 관여됐다면 이 근처에서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송 종사자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그 방송사 노조는 있어야죠. 자기네들. 그 자기 권익은 누구든지 지켜야죠. 그러나 그걸 뭐 상급단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 가입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가 정말 진심으로 이걸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손 떼는 것부터가 정치권이 손 떼는 것부터가 첫 단추예요. 근데 이놈들이 저희들도 요새 뭘 논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방송 허가도 뭐 3년을 우리나라 돼 있는데 그것도 5년이나 10년. 사실상 외국에는 5년이나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냥 해놓은 거지. 웬만큼에서는 언론사를 갖다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건 뭐 폐지하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외국에는. 그렇소 말입니다. 저렇게 쉽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종편이라고 무슨 희한한 형태의 방송이 허가가 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나고 난 뒤에 그걸 또 뭐 1, 2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두 개 다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방송위원회 있을 때는 이 뭐 교통방송에서 뭐 또는 교육방송에서 뉴스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뉴스를 하되 교통방송 교통 관련된 뉴스만 하고 교육방송 교육방송된 문서에 일반 뉴스 다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총이 돼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이 새끼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 뭐니 지금 교통방송에 가서 박원순이 말 듣고 그냥 그
보호하에 제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별반 쇼를. 응? 과거에 보수가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건데 그때도 교통방송 오세훈이 밑에서 있었을 건데 그때는 그냥 방송으로 그때는, 가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거는 원칙이 어긋난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최시중이라는 사람이 MBC나 KBS가 좌파 노조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종편 허가할 때 좀 보수 언론한테 주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이 지형을 좀 맞추겠느냐 해서 마구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냥 광고 시장에 커피 시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찢어 발겨서 먹으니까 많이 내주니까 서로 과열 경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망하게 하는데도 기회를 했죠. 종편이 기여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북의 김정은이도 그래요. 내 총은 가지고 있으면 안 쓸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되는 게 갖고 있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종편도 그렇고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골목에 힘 센 애들은 지나간 애들 불러가지고 때립니다. 힘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근질근질한 겁니다. 이게 이걸 다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면은 정권을 찾아오게 되면 싹 바꾸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못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잡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탄압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강 의원님 같은 이런 방송계 원로나 뜻이 있는 사람이 안을 잘 만드셔가지고요. 재편 방향을 대략이라도 합의해 놓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방송 언론 부분에서 정치색을 완전히 빼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완전히 빼고 역사 부분에서도 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부분 노조도 또 그런 걸 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뭐 KBS 퇴직 방송인들이 이 방송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말이죠. 좌파 세뇌 교육 시키는데 일조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2월 달에 만나서 이제 성명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 MBC나 뭐 SBS 또는 다른 방송 쪽하고도 서서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는 방향으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과격하게 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쟁의는 쟁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니까요. 각 SBS고 MBC고 뭐 종편이고 거기 종사했던 선배들이 몸담았던 공장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KBS는 뭐 수신료 거부 운동도 하고 공영방송 제도 폐지 운동도 하고 이러려면은 힘을 모아야 되니까는 저한테 이제 소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락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요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서 또 우리가 활용하겠다 하면 이게 끝없는 악순환이 되어서 망가져 가기 때문에 적어도 좌파들은 자기들이 잡았을 때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그러지만은 이 우파가 훨씬 나은 것은 우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치에서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좌파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무슨 야당의 자유한국당하고 뭐 방송제도 바꿔보자고 뭐 논의 중에 있나 봐요. 그냥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그들이 모여서 해봐야 안 되고 거기서 손을 떼는 것부터가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황교안, 나경원 같은 한국당의 지도부는요. 앞으로 이 문정권이 어떠한 방송의 논란을 갖다가 고치고 개혁하고 바꾸자는데 협의할 거 없이요. 우리는 방송이 정치에서 아예 그냥 손을 떼야 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정권 하에서 어떤 방송 관련된 이 야당 추천이라는 부분도 다 포기하고 추천된 사람도 저는 이렇게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강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